고급에 남아있는 게 파일 입출력이랑 그다음에 소켓 통신, 그다음에 스트림에서 콜렉트 뭐 정도 남아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뭐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자바 개발을 깊이 있게 하지 않는 이상은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건 이제 좀 제쳐두고, 여러분들 계속 이제 똑같은 것만 계속 하니까 많이 힘들어 보여서 다른 걸 좀 배워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배워볼 것은 이제 서버라는 거고요. 서버 중에서 웹 서버랑 웹앱 서버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 웹앱이라는 것도 배워볼 거고요. 우리 서버는 이미 들어봤어요, 그렇죠? 자, 개념을 좀 잡고 넘어갈게요. 자, 서버가 뭐죠? 서버가 뭘까요? 우리 배워본 것 중에 서버가 있어요. 뭘 배워봤을까요? 안 배웠나요, 우리? 서버? 서버는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말인데, 서버 컴퓨터에 깔려 있는 서버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서버 컴퓨터가 있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랑 똑같아요. 컴퓨터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서버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만약 여기에 랜선이 이렇게 안 꽂혀 있다. 이렇게 랜선이 이렇게 안 꽂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서버 프로그램은 이 컴퓨터 내부에서만 이렇게 접속할 가능한 프로그램이고, 만약 여기 랜선이 이렇게 꽂혀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랜선을 타고 들어가서 내 컴퓨터에 있는 서버에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서버입니다. 우리 뭐 배워봤을까요? 서버 프로그램? 그렇죠. MySQL입니다. MySQL. 이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되겠죠. DB 서버. 우리는 지금 자바 프로그램을 돌려서 내부적으로 이 로컬호스트죠. 그렇죠? 로컬호스트가 내 컴퓨터라는 뜻이에요. 자, 내 컴퓨터라는 뜻이고, 내가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서버 프로그램에 이렇게 접속을 해서 MySQL에 저장되어 있는 내역을 가져와서 자바 JVM이죠. JVM이 실행되면서 여기 MySQL 서버에 있는 내역을 리절트 셋으로 가져와서 이걸 이제 처리하는 일들을 했죠. 이제 이 컴퓨터를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될 거예요. 누구 컴퓨터를? 아마존에 있는, 그죠? 컴퓨터들을. 아마존에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서버를 이렇게 구역을 나눠 놔요. 물론 여러 개 컴퓨터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랜선이 이렇게 꽂혀 있는 거죠. 이 랜선에 꽂혀 있는 것들을 분할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컴퓨터들을 하나를 임대를 이렇게 해요. 임대를 하면 여기에 이제 MySQL을 설치를 하겠죠. 그렇죠? 또는 이제 MySQL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임대를 해서 여기서 서비스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이 컴퓨터마다 이제 고유 주소가 있어요. 이 고유 주소가 IP고요. 우리는 이제 로컬호스트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IP 주소가 될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뭐 127.8.3.11 이렇게 돼 있는 IP가 있다. 그럼 이제 이 컴퓨터의 IP고, 그다음에 이 컴퓨터는 전부 다 OS가 설치가 돼 있어요. 뭐 리눅스든, 그렇죠? 또 윈도우 뭐 관련된 거든 전부 다 OS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OS에서 여러분들 설치하고 있는 요 MySQL이라는 프로그램한테 포트 번호를 줘요. 그 포트 번호가 3306이죠, 보통은. 그래서 여기다가 3306 이렇게 쓰는 거였죠. 그러면 여러분들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자, 오늘 저랑 배워볼 것은 이 서버 중에서 웹앱 서버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웹 서버랑 웹앱 서버. 이런 서버에 관한 내용이 있네요. 그렇죠? 서버. 요거는 지금 서버에 관한 내용. 자, 오늘 배워볼 거는 웹앱 서버.
자, 서버는 서버인데 웹 서버라는 게 있어요. 웹 서버. 자, 웹 서버는 웹 통신을 하는 서버예요. 우리가 웹 통신이라고 하면 통신 규약이 HTTP 또는 HTTPS를 얘기합니다. 이건 세크리트, 그렇죠? 보안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통신을 할 때 HTTP, HTTPS. 우리 MySQL 서버랑 통신할 때 어떻게 했냐면 JDBC에 MySQL에 로컬호스트 이렇게 주소를 썼죠. 이게 뭐예요? MySQL로 통신을 하는 거죠. MySQL 서버로. 웹 서버는 주소가 HTTP로 통신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 있죠? 여기도 이렇게 써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생략해도 된답니다, 그죠?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이제 서버가 예를 들어 뭐 80번이다 그러면 80번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 3306을 했고요. 자, 요 친구한테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규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규약. 요게 지금 통신 규약에 해당하는 거예요. 통신 규약. 네, 통신 규약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웹 서버랑 통신을 하려면 HTTP라는 규약을 통해서 통신을 합니다. 왜 HTTP라고 했죠? HTTP라는 뜻이 뭘까? 시갑 씨, HTTP가 무슨 뜻이죠? 하이퍼텍스트 뭐요? 100점이죠, 그쵸? 100점. 이때 하이퍼텍스트가 뭐를 의미하죠? HTML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HTML이 이 A 태그를 상징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하이퍼텍스트는 A 태그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앵커 태그. 요 전체가 HTML이죠. 그럼 여기 의미하는 게 뭐예요? HTML을 주고받는 프로토콜은 규약. 그래서 HTML을 주고받는 규약인 HTTP가 됩니다. 그래서 웹서버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자, 여기에 HTML 관련된 문서가 이렇게 있는 거였죠? index.html, 그다음에 뭐 등등등등등등 다른 HTML들이 있겠죠, 그렇죠? 요거를 어떻게 서버에 등록해 놓고 나 HTML 인덱스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청하면 주는 요런 규약을 웹 서버가 가지고 있는 HTTP라고 합니다. 웹 서버. 자, MySQL은 스키마 안에 테이블이 이렇게 저장돼 있고, 그렇죠? 테이블. 스키마 안에 있죠? 이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리절트 셋으로 주고받죠. 이렇게 그런 통신 규약을 가지고 있고, 웹 서버는 어떤 것을 HTML 문서를 주고받는 통신 규약을 가지고 있는 게 웹 서버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동작. 자,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컴퓨터. 컴퓨터 안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CPU가 있고, 램이 있고, 하드디스크가 있겠죠. HDD로 할게요. 자, 여기에 우리가 설치해 놓은 어떤 문서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문서들. 그 중에서 이제 MySQL 서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설치할 아파치 톰캣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파치 서버라고 할게요. 아파치 서버. 아파치 서버가 제일 유명한 서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웹 서버에 해당합니다. 자, 아파치 서버는 엄청 유명한 웹 서버고요. 자, 요거를 이제 설치해 놓고 있다가 요 실행을 하면 램에서 아파치 서버를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 서버 안에 우리가 이제 배포를 할 HTML들을 이렇게 쭉 안에다가 여기도 이렇게 HTML들을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관하고 있다가 자, 여기 서버가 이렇게 실행이 되면 서버 자, 여기 공유하는 죄송해요. 공유하는 요 폴더를 가지고 있어요. 리소스로. 요거를 리소스로 가지게 됩니다. 리소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 주소에 등록된다는 뜻이에요. 주소. 만약 이 서버한테 배포된 IP 주소가 127.3.8.6 그다음에 서버가 80번이다. 자, 그러면 요 주소 하위에다가 이 친구들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주소를 등록해 놓는다고. 주소.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 나 1.html 줘. 1.html 줘. 그럼 이제 여기 어떻게 써요? 127.3.8.6 가슴에 80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주소를 보고 어디까지 찾아오느냐? 여기 컴퓨터까지 찾아와요. 컴퓨터 주소니까. 이 IP는 이 컴퓨터가 랜선만 이렇게 꽂히면 그 인터넷 규약에 따라서 이 주소를 할당을 하는 것이 IP 주소입니다. 물론 지금 이게 지금 IPv4라는 주소인데요. 이 IPv4 주소가 지금 다 소진을 했어요. 이게 지금 크기가 좀 작죠. 크기가 좀 작아서 다 소진해서 요거 말고 IPv6라는 걸 줄 거예요. 요즘은 IPv6. 근데 뭐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 우리 IPv4가 짧으니까 이렇게 IPv4로 얘기할게요. 자, IPv6는 엄청 긴 주소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소진돼서 이런 주소는 못 받을 거고 하여튼 긴 주소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가 컴퓨터 주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지금 서버에 찾아가겠죠. 서버 이렇게 찾아가서 자, 이 서버에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OS에서 방화벽을 뚫어놔야 돼요. 방화벽 80번은 방화벽이 뚫려 있게 지정을 해놔야지 이 서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서버로 들어와서 이 서버에 어디에 있는 자, 내가 공유 주소로 저장되어 있는 곳에 1.html이 있나 물어봐요. 물어봐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렇게 반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반환을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없다. 자, 만약에 이렇게 찾아봤는데 1이 없어. 1이 없어. 그럼 서버가 뭘 반환을 해요? 404라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HTML이 여기 또 있겠죠. 404라 HTML. 자, 요거를 이렇게 반환을 하겠죠. 자,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요 서버가 됩니다. 그죠? 서버. 자, 어떻게 다시 얘기하면 자, 누군가가 이제 브라우저로 자, 요 서버에 1.html 좀 주세요라고 하면 그죠? 이 컴퓨터에서 랜선을 타고 이렇게 와서 어디에 찾아와요? 이 컴퓨터까지 찾아오는 거였죠. 이 컴퓨터 주소가 뭐기 때문에 127.3.8.6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와서 80번 주소에 있는 80번 포트 번호죠. 포트 번호에 있는 서버 프로그램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서버 프로그램까지 찾아와서 그렇죠? 여기에서 1.html 좀 줘라고 하는 거죠. 1.html이 있으면 그걸 주고 없으면 404를 반환하는 것이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림을 너무 개떡같이 그렸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자, 지난번에 했던 얘기라 조금 개떡같이 그렸어요. 여러분이 기억 안 나겠지만 제가 유사한 얘기들을 계속 해왔어요. 자, 근데 이제 웹앱 서버라는 게 있어요. 웹앱 서버. 자, 이번에 얘기할 것은 웹앱 서버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써야 될 톰캣이라는 게 웹앱 서버고요. 톰캣. 이게 웹앱 서버. 자, 이 웹앱 서버 같은 경우에는 HTML을 리소스로 가지고 있지 않고
통캣 말고 그냥 이제 웹앱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서버랑 동일한 언어로 동작된 것을 리소스로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죄송해요. 통캣은 자바로 되어 있고요. 자바. 그러면 리소스로 자바를 가지고 있어요. 자바. 뭐 예를 들어 뭐 헬로 자바. 그 다음에 뭐 인플로이스 자바. 자, 이런 식으로 자바 문서들을 리소스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주소를 사람들이 매겨줘요. 너는 index.html로 요청 오면 해. 근데 이제 보통 HTML로 안 하고 이 친구들을 동적 리소스라 부르거든요. 동적. 그래서 이 친구한테 do라는 이름이거나 또는 회사 이름 같은 걸 붙여요. index. 뭐 네이버면 네이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나는 이 자바한테 이런 주소를 줄 거야. 자, employee는 emp list. 뭐 do라는 주소를 이렇게 줘요. 그렇죠?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이 통캣 서버는 이런 리소스들을 HTML이 아니라 자바 문서를 가지더라. 그렇죠? 통캣은 자바니까. 그러면 이제 뭐 PHP 서버로 돼 있다. PHP. 그러면 이 문서가 PHP. 그렇죠? 파이썬으로 돼 있다. 파이썬 서버다. 그러면 파이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죠. C샵으로 되어 있는 서버다. 그러면 C샵. 뭐 이런 식으로 그 언어랑 동일한 것을 리소스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유저가, 클라이언트가, 자, 이 주소로, 자, 리스트가 필요해. 인플로이 리스트가 필요해. 자, 이렇게 주소를 쳤어요. 요 앞에 이제 컴퓨터 주소 이렇게 쓰고, 그럼 이렇게 찾아와서, 자, 통캣한테 나 이것 좀 줘. 라고 하는 거였죠? 나 이것 좀 줘. 자, 나 이것 좀 줘. 저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주소를 쳐서 이렇게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통캣이 등록되어 있는 동적 리소스 중에 똑같은 이름의 주소를 찾아서, 자, 이거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자,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요거를 한번 실행해요. 자바니까 누가 실행할 수 있어요? 메인에서 실행을 하겠죠. 이 통캣 서버는 메인 서버가 이렇게 동작하고 있어요. 메인이. 서버가 아니라 메인 함수죠. 그렇죠? 메인 함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누구를 찾아서 여기 똑같은 주소인 걸 찾아서 실행을 해서 그 실행된 결과를 반환을 해요. 이렇게 실행된 결과를 다시. 자, 그럼 메인은 빼고 얘기할게요. 그렇죠? 자, 나 이것 좀 줘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 가서 누구를 찾아요? 통캣이 employees 자바를 찾아요. 왜냐하면 여기 주소가 emplist.do라고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두 개 똑같죠? 찾아서 얘를 실행한 후에 보통 실행한 결과를 문자열로 반환을 해요. 문자열 형태로 반환을 하면 그 문자열을 문서화 시켜서 통캣이 응답을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게 HTML이 되겠죠. 뭐 HTML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JSON도 되고 그냥 문자열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문서화 시켜서 그거를 이렇게 반환을 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 있는 분? 자,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인플로이스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인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데이터베이스에 보통 접속을 하겠죠. 이런 이름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있은데, 그렇죠? 자,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여기 안에 JDBC가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에 접속을 하냐면 또 다른 서버, 그렇죠? 이 통캣이 자바니까 자바로 서버에 접속을 해요. 그렇죠?
서버, DB 서버가 되겠죠. DB 서버에 이렇게 접속을 해서 스키마에 있는 내용인 인플로이스를 찾아서 여기 테이블 내역을 이렇게 찾아서 이걸 받아와서 이걸 HTML로 만들어서 그것을 응답하는 일. 그쵸? 요게 보통 동적 리소스가 하는 대표적인 일이에요. 이걸 동적 리소스라 불러요. 자, 다시 돌아가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웹서버는 뭘 하냐면 아파치 서버죠. 그냥 웹서버는 그냥 여기 HTML들이 이렇게 있으면 주세요 그러면 주기만 했어요. 그게 웹서버가 하는 일. 자, 아파치 서버는 여기 안에 등록되어 있는 거를 찾아서 주기만 하는 것. 이것을 웹서버라 불러요. 그리고 그냥 주세요 하고 했을 때 주는 것. 요런 리소스를 정적 리소스라 불러요. 아시겠죠? 나 이거 주세요 하면 그것을 주기만 하는 리소스를 정적 리소스, 실행 없이 주는 거.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자, 주소도 HTML이 아니라 이상한 주소죠. 그쵸? 나 이것 좀 주세요 라고 했어야죠. 자, 이 두가 없을 수도 있어야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난 여기 확장자도 없어. 그냥 EMP 리스트 좀 주세요 라고 했어야죠. 여기도 확장자가 이렇게 없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요거를 서버에 가서 이번에는 어떻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요 문서랑 대응되는 자바 문서를 실행하고 줘요. 근데 실행을 했는데 요 코드 내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JDBC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가 어떻게 해요? 통신을 해서 여기 스키마에 가서 요 테이블 내역을 조회해서 가져와서 요거를 뭘로 만들어요? HTML로 만들어서 그 결과를 응답하는 것을 웹앱 서버라 불러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톰캣입니다. 우리가 배워볼 톰캣이고요. 웹앱 서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이 전체, 자, 이 전체 문서. 자, 이 문서 하나하나는 동적 리소스라 부르고요. 이 전체를 웹앱이라 불러요. 자, 이 전체를 웹앱. 웹앱 안에 있는 동적 리소스들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서버 이름이 뭐예요? 웹앱 서버가 되는 거예요. 톰캣이 뭐다? 웹앱 서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웹앱 개발자라 부릅니다. 웹앱을 만드는 개발자. 이렇게 웹앱을 만드는 개발자. 웹앱의 대표적인 동적 리소스는 뭐예요? JDBC 통신을 해서 이 내역을 HTML로 만들어서 그렇죠? 반환하는 이런 동적 리소스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웹앱 개발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웹 개발자, 웹앱 개발자. 그렇죠? 웹 개발자. 이렇게. 또는 이제 다른 말로 여기를 백엔드라 부르죠. 백엔드. 자, 우리가 이렇게 톰캣에서 하는 일을 백엔드라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화면단을 프론트라 부르고요. 프론트.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저랑 해볼 것은 뭐냐면 이 톰캣의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톰캣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 이 톰캣은 우리가 구현할 필요 없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받아서 쓰기만 하면 돼요. 톰캣.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쭉 나가볼 거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요거 지금 제가 지난번에 그 한번 수업해 달라 그래 가지고 몇 명 없을 때 했는데 그것도 또 보시면 도움 될 거고.
자, 이제 통캣 한번 다운받아서 설치 한번 해볼게요. 구글에서 아파치 통캣 한번 쳐볼게요. 아파치 통캣. 자, 이렇게 쳤더니 아파치와 통캣 둘 무슨 차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두 개 차이 얘기했죠. 아파치랑 통캣 차이는 뭐죠? 아파치랑 통캣의 차이? 보영씨? 아파치랑 통캣 차이가 뭐죠? 그쵸. 얘기했죠. 그쵸? 아파치랑 통캣 차이는 웹서버, 웹앱서버입니다. 그쵸? 얘는 정적 리소스를 주로 주고받는 서버고 얘는 동적 리소스를 주고받는 거죠. 그럼 이게 두 개가 합쳐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쵸.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정적 리소스도 달라고 하고 동적 리소스도 달라고 하는 거죠. 서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치 통캣.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구글 요 페이지, 요 서치라고 써져 있는 요 페이지는 동적 리소스예요. 구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동적 리소스. 자, 그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파라미터들이 있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이미지들은 정적 리소스예요. 자, 정적 리소스. 요 한 페이지 안에 정적 리소스들이 엄청 많은 거죠. 검사하기 이렇게 눌러보면 지금 현재 요 동적 리소스에서 만들어낸 HTML 문서고요. 그렇죠?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링크들이 보일 거예요. 링크. 이게 다 정적 리소스 링크들이에요. 자, 여기 네트워크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지금 현재 요 문서는 아닌 것 같고 있죠. 새로 고쳐 볼게요. 자, 우리가 주소로 요청한 이 문서는 요거 위에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 search라고 보이는 요 주소 있죠. 그렇죠? 요거 하나를 요청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는 이미지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다른 리소스들이 이렇게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전체들. 이게 다 뭐예요? 정적 리소스들. 그래서 우리가 웹앱을 구현을 해도 그 안에서는 정적 리소스를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웹서버랑 웹앱 서버가 한꺼번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파치 통캣입니다. 자, 이거 아파치 통캣 클릭을 해보고요. 자, 여기 날개에서 깃털 떨어진 요 모양이 아파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톰, 그렇죠? 호랑이, 요 톰이 통캣입니다. 그렇죠? 아파치 통캣이고요. 자,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버전들이 이렇게 있어요. 11, 19. 자, 우리는 최신 버전을 할 거예요. 11이죠. 그렇죠? 11. 10 버전 해도 되고 9 버전 해도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크게 버전이랑 상관없는 걸 할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좀 이상하게 눈에 거슬리는 말이 있어요. 자카르타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카르타가 뭐냐. 요거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만 해드리고 할게요. 자카르타. 자, 이게 통캣이 9 버전이랑 10 버전이 서로 호환을 안 해요. 자, 9 버전이랑 10 버전이 호환을 안 하고 완전히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자, 여기 보면 10 버전에 눌러보면 자바 x.별 자카르타 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보면 자, 확대해서 자, 자바 x.별, 자카르타.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통캣 10 버전에 넘어가면서 아예 다른 개발사에서 개발하기 시작해서 패키지명을 바꿨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자, 통캣이 10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소유자가 바뀌면서 자바 X에서 자카르타 X로 바뀌었다. 자, 그럼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 자, 이 웹앱 서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웹앱 서버를 뭐라고 부르냐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자바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 불러요. 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때 엔터프라이즈는 기업 단위의 모음 이런 뜻이죠. 기업 단위의 모음. 자, 근데 이제 요 웹앱이 보통 기업에서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라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톰캣은 자바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돼요. 자바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자, 그런데 이제 자바는 지금 원래 오라클에서 인수를 해서 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오라클사에서 야, 나 웹앱은 돈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튼 개발을 안 하기로 했어요. 자바 X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있을 때 패키지고요. 그래서 오라클이 이제 개발을 포기해 버리니까 야, 우리 웹앱은 자바에서 중요한 건데 이거 개발 안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어디서 이제 개발하기로 했냐면 이클립스사에서 개발을 하기로 했어요. 이클립스사, 이클립스 펀데이션, 그렇죠? 여기 보면 이클립스라고 하면 개발 툴을 만드는 곳이 나죠. 이클립스라는 개발 툴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후원도 받고 있고요. 이클립스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면 후원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더 파운데이션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클립스사에서 나 이제부터 10버전 이후부터는 내가 개발할게 하고 자바 X에서 자카르타라고 패키지를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완전히 호환이 안 됩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카르타. 우리는 자카르타 버전인 11부터 할 거예요. 11. 9는 이제 옛날 거고 10부터 바뀌었고 11.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면 9를 쓰는 회사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9. 11, 10을 못 쓰고 9를 쓰는 회사들이 있다. 그때 이제 내가 9를 다운받아서 하시면 돼요. 11. 자, 11을 이렇게 누르고 자, 보면 다운로드에 보면 11 이렇게 있죠. 그렇죠? 11. 11 해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는데 자, 톰캣은 자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플랫폼에서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인스톨을 굳이 설치하실 필요 없이 zip 버전을 하시면 돼요. zip 버전. 자, 인스톨러 쓸 필요 없이 zip 버전. 자바는 플랫폼에 독립적이다. 무슨 말이라고 했죠? 모든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JVM들을 다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플랫폼에 독립적이다라고 했어요. 여기 코어의 zip 버전. 자, 여기 밑에 것, 요 타르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맥에서 보통 쓰고 있는 압축 확장자 이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반디집을 쓰면 이것도 푸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마음 편하게 집으로 한다 그랬어요. 집 다운받고 자, 압축을 푸시고 자, 다운받았으면 여기서 이제 여기에 반디집에 알아서 풀기라는 탭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푸시면 되고 맥인 친구들은 더블 클릭만 하면 이렇게 풀리죠. 왜 안 작아지지? 자,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들어와서 자, 여기 보면 여기 바이너리 폴더 보일 거예요. 바이너리 폴더. 여기 보면 자르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실행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톰캣 실행 프로그램. 톰캣 실행 프로그램. 자르가 제가 뭐라 그랬죠? 자바의 배포되는 라이브러리의 압축 버전이 자르라고 했어요. 자르가 자바의 여러분들이 배포할 때 쓰는 압축 버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커피 모양이 뭐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자바라는 이름을 커피 이름을 따서 했기 때문에 이게 자바라는 뜻이죠. 자르. 이런 것들이 다 실행 프로그램들이고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행할 필요 없이 개발 툴에서 실행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하는 게 아니라 개발 툴에서 자,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는 울티메이트를 쓸 거고요. 지금 아마 울티메이트 지금 기간이 다 갈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확장은 저랑 같이 할 거고요. 확장. 자, 오늘 기간 다 된 분 혹시 만료? 자, 만료 다 된 분 있네요. 그러면 쉬었다 와가지고 요거 울티메이트에서 하는 거 한번 해볼 거고 그렇게 할게요.
지금부터 35분까지 쉬었다 와가지고 기간 연장 같이 한번 해볼게요.